짓을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싸움을 거는 것 같아요. 싸움을 걸어가지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싸움을 걸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마스가 공격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쪽에서 전쟁 상황을 기다려.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다려. 얼마 남아있지 않은 저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치지역 가져도 그냥 다 무력으로 점령을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계속 자극을 기다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은 저기 중동 정세가 또 엄청 불안해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전쟁의 중간 상황까지 가게 되면 저는 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운 수준이 아니라 제가 왜 하마스라고 얘기하냐면 설사 이스라엘이 선제폭으로 해가지고 전쟁의 중간 상황을 발생하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정부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정세도 없어요. 네. 결국 대항할 수 있는 조직은 하마스밖에 없어요. 근데 하마스만으로 저기 아마 저걸 다 표토시켜 보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내버려 둘 수 없는 다른 중동 국가들은 무력 지원 같은 걸 안 하겠죠. 미국 눈치를 보면서. 근데 결연히 떨쳐 일어나 무력 지원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관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러시아를 자극해가지고 러시아가 핵을 쓰는 상황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 이 상황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도 가고 어쨌든 운명운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이 중요한 상황까지 간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저거 갖고 와, 밥그릇. 이란, 러시아, 중국 이런 거다 붙습니다. 저거 갖고 와, 밥그릇. 그러면 전선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쪽으로 되게 많이 미국은 결국 그걸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한기도 정착한 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중국과 정치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요구를 해오던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협정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던 사람들이 이번에 연정에 다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8일에 벤구비르 장관이 이스라엘 경찰한테 뭘 명령했냐면 지금 공공장소에 걸려있는 팔레스타인 국기 모두 철거해라. 팔레스타인 국기 개혁은 테러리즘과 같은 행위다. 이건 진짜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긴장감이 상당히 초월할 겁니다. 하루가.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저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한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어쨌든 서로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대립을 하고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제가 앞서서 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스라엘 군과 정책이 맡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 공급되는 거, 수도 공급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거의.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가자지구를 봉쇄하면서 이스라엘이 빡고는 맨날 하는 짓이 뭐냐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전기 공급을 끊어버려요. 그럼 난리가 납니다. 근데 뭐 하루 종일 전기 공급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가자지구 내에 자체적으로 발전 시설이 있긴 있죠.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가자지구 저 좁은 곳 안에 사람들만 200만 명이 넘게 폭닥폭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안에서 뭘 얼마나 많이 생산해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걸핏하면 저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 금지시켜버리잖아요. 그럼 저 안에 사는 200만 명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나머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일단 지금 네타냐후 정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전달하는 세금 가운데 이 세금도 이제 자기네가 걷는 거죠. 걷어가지고 주는 거죠. 4천만 달러를 삭감했어요. 그리고 일부 그 자치정부 지도자들에게 부여해줬던 여행 허가도 무효화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팔레스타인이 유엔을 통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이스라엘의 서한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결을 하면서 판단을 요구했어요. 재판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타임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지 방문 도발, 그리고 자치정부 지원에 대한 지원 중단, 그리고 팔레스타인 깃발 금지령들은 사실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네타냐후 정부의 극우화한 거는 훨씬 속도가 빠르고 앞으로 이게 이제 시작일 뿐 이거보다 더해질 거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이스라엘의 민주주의가 위에서부터 공격받는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이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하고 서한 지구를 합병하려고 하는 이 극우 정책의 의도는 새롭지는 않지만 네타냐후 정부는 이를 어느 때보다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제가 앞서서 다 얘기를 했죠. 이건 진짜 대놓고 계속 도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는 어쨌든 자기가 지금 손잡은 사람들이 극우 쪽이고 정말 종교적 극단주의 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나 수학 대신에 종교 교육에 집중하는 그 초정통파 유대교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신학교 학생의 병역 면제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해가지고 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회적 활동도 하지 않고 공부욕도 같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 정통 복식으로 입고 하루 종일 토라 경전만 읽으면서 아이는 생기는 대로 계속 나는 정말 극단주의적 유대교도주의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비율이 계속 커지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유대인들이 불만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하나도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저것들을 계속 지원해줘야 돼? 그러니까 세금 지원을 하면 먹고 살아요. 쟤들은 왜 병역 면제를 시켜줘? 쟤들은 왜 뭐 일도 안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걔들을 군대에 끌어다 놨더니 계산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전혀 그런 통제에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도 이제 나머지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니까 재정 지원을 삭감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리로 막 나와가지고 경찰관한테 침도 뱉고 정말 그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나라 그 어버이연합이나 극우 할배들 있죠. 태극기 할배들이 하는 그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는 짓거리들 있죠.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지만 거기에 절레절레 흔드는. 근데 그들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애를 계속 낳으니까. 그게 이제 엄청난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 네타냐후는 이들이 어쨌든 비율이 커진다는 건 정치적으로 이들의 목소리가 컸다는 의미예요. 얘들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얘들한테 재정 지원을 더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그런 할인을 굉장히 나쁘게 보고 안 좋게 보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머지 유대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 사법 개악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게 뉴스 헤드라인 보면은 사법 개악이라고 표시된 데 아무 데도 없어요. 다 사법 개혁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그거 진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개혁이냐? 개혁은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다. 근데 이 내용을 들으면 이게 절대 개혁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다 제목을 우리나라에서는 개혁이라고 붙이냐? 개악이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예. 다 먹었다. 자, 12일 날 발의된 사법개혁 초안은 제가 다 개혁으로 바꿨어요. 저는. 그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현지 언론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초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총리, 모든 내각 구성원들이 법률 문제에 대해 소속 부처나 행정당국의 법적인 지위를 결정할 권한이